배신을 당한다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운이 나빴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만 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신뢰를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내가 잘해줘봤자 또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정말 소중하고 나와 잘 맞는 인연도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렇게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인연을 맺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 배신할 사람을 아예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와도 같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배신할 사람들에게서는 미리 징조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조심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덜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의 운이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아서 미리 관리를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배신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다. 배신자의 언행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오래 봐온 가까이 사이여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생각해보면 사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주위에도 배신을 당해 아파하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만큼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배신자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다면 바로 끊어내기가 힘들 수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그 사람과의 인연을 아예 끊기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서서히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멀어져라.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이고 신뢰를 얻은 후 자신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에는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배신한다. 배신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배신의 심리를 알아보면 된다. 첫째, 질투이다.
이런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많다.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은 위치인 줄 알았는데 행복해 보인다고 질투를 해서 배신하는 것이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뒤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도 한다. 질투가 많은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해야 한다. 둘째, 이기심이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참 많다.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가끔은 여러분을 배신하여 마음 아프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갈등이다. 가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상처를 받았거나 원한을 품고 있어서 분노를 느껴 배신할 수 있다. 이럴 땐 의도에 대해 명확히 말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두려움이다.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일 경우 배신자들은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배신할 수 있다. 그러니 뒤통수를 먼저 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신뢰에 대해 알아보도록 노력하자.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신자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인생에서 배신자를 알아보고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보는 지혜가 생기니 사람 보는 눈을 키워가자. 인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소중함을 몰라서 금방 떠나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이라면 깊이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늘 인연을 양적으로만 많이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하여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옛 조상들이 한 말로 괜한 말이 아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 중 하나는 각자의 여러 인생 경험 속에서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활용하여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또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다. 너무 가깝게 대하고 친한 사이면 실수를 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책관계의 내공에서는 나쁜 인간관계는 계속 참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내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변에 좋은 관계가 그물처럼 탄탄히 엮여 있으면 소위 묻어가는 수가 생긴다. 관계로 인해 외롭지 않고 힘을 얻고 지혜가 생긴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관계를 맺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소진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며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 정말 가슴속에 사무쳐서 한동안 방황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쁜 인간관계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슬기롭게 끊어내야 한다. 그것을 꼭 참아서 병이 되고 일이 꼬이고 삶이 팍팍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쁜 관계를 피할 수 있을까? 나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고 경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쁜 관계가 되기 쉽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일단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는 나쁜 관계가 되기 쉽다. 배신하는 사람의 심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친구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축하한다는 친구의 말을 감사히 받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대학 나와서 취직이나 하겠냐? 이건 자식을 향해 악담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장사도 안 되고 애들은 속 썩이고 가족은 아프다고 빌빌대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결과를 늘 개척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조차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나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에 능하다. 늘 필요 이상의 질투에 사로잡힌 은유형이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다. 타인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타인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나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 모임에서 가만히 보면 자신이 말할 때를 제외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늘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이야기는 관심과 흥미가 없어 그 시간을 버티기가 지루하고 힘든 것이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할 때만 신났다가 다른 이가 이야기할 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얼굴을 하는지를 떠올려 보라.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명백히 나쁜 인간관계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다.
사람 사이의 일을 어떻게 자로 잰 듯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 그저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합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시너지가 생기지 않고 좋은 영향을 주고 받지 못하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 결국 심하게 맞지 않는 관계는 나쁜 관계가 되는 셈이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다. 이 관계는 내게 맞지 않은 말처럼 나쁘다 싶으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안 보면 그만이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친구와 손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나쁜 관계는 많든 적든 또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웬만한 노력으로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한 관계를 주도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지에 대해 집중하자. 맞지 않는 관계를 굳이 맞는 관계로 만들려는 노력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겠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착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혹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이러면 내가 만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때때로 이렇게 불쑥 우라가 치밀 때가 있다. 유독 사람들이 나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고민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리다고 해서 만만해 보이는 것도 아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을 상처 주고 악인을 자처해선 안 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지만 결코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려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선 말투를 교정해보자.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한 가지를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말이다. 우물거리거나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봐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꼴이다. 보통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없다.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끝을 흐리며 자신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말을 한다. 이러면 약한 사람으로 보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해도 반격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는 기본기 중 하나는 일단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일단 무슨 말을 할지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머리에 똑 부러지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간단히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이렇게 하여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남이 만만하게 볼 수 없다. 보고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논리적으로 쓸데없는 부사나 형용사보다는 숫자 중심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는 버릇을 갖추면 저절로 자신감이 붙는다. 반대로 자신 없는 태도를 말한다면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걸러내는 습관을 들이자.
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항상 숨어 있다. 못된 사람들이 화살을 날리거나 나를 공격하는 복병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인데 중요한 건 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정확한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만만히 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죠? 라며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핵심을 요약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바로 애매모호한 부분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나눈 후 반드시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주요 내용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후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의견을 제 의견은 이라는 시작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다. 말꼬리를 흘리며 저야 뭐 그냥 이라고 중얼거리면 만만히 봐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약함을 드러낼 때를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 인기 연예인이 자기 고민은 색깔이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다. 자신은 그냥 남에게 잘 맞춰준다고 한다. 이런 유형은 마음이 약해서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한다. 일과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만한 이미지를 주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빈틈이나 약점을 보일수록 기회를 노려 무례하게 굴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상대를 배려하고 돕는 정성을 하루아침에 고치지는 못하지만 나의 약한 마음은 좋은 상대에게만 선별적으로 드러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부당한 행동에 제대로 반응하는 습관. 누군가 무리하게 말하면 무안해서 혹은 화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 넘기는 경우가 있다.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가며 그런 옷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야? 라며 실실 웃으며 꼽주는 선배나 야근시키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남친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라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웃지 않고 많이 쳐다보는 침묵으로 항의하던지 지금 말씀 대단히 무리했던 거 아시죠? 라고 말해준다면 아마 다음부터 그런 식의 부당함은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자신이나 남이 무안할까봐 그냥 참고 웃어넘기는 습관은 오늘부터 버려야 한다. 공격적이진 않으나 부당한 행동에는 제대로 짚어 반응하기. 이것이 바로 만만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다. 무리한 요구에 당당해지는 습관을 들이자. 무리한 부탁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진다. 때를 쓰듯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사이에 라고 하면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라고 묻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얼굴로 거절해야 한다. 다 그런 거지 돕고 살자라고 하면 원칙이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고 웃으며 거절해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다. 원칙이 아닌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번에 안 들어줄 경우 지난번은 되고 왜 이번에는 안 되냐고 얼굴 붉히며 당신을 공격할 것이 틀림없다. 만약 이번에는 왜 안 해주려고 하냐고 말하면 죄송하다고 얼굴 붉힐 필요 없다.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은 이번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무리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는 항상
당당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를 교정하자. 성장하는 사람은 만만히 보이지 않는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만만히 볼 만큼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빈틈이 보일지언정 만만하지 않다. 허술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 실력 없으면서 허술한 건 그냥 단점이고 만만해 보이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과학자, 스포츠 스타 등 그 분야에서 정상을 찍은 사람들이 허당짓을 하면 매력이라고 한다. 서툴고 실수해도 다 인정하고 재미있어 한다. 유명 소설가가 저는 돈 계산을 잘 못해요. 숫자, 개념이 없어요. 라고 한들 누가 만만히 보는가?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보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 관해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성장하면 최소한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노력 없이 힘들다고 말하면 답이 없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을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서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쿨하게 대처하는 그릇을 키우자.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머리는 알면서도 막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신경이 쓰인다. 또 나한테 왜 그러는지 화가 나기도 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드물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무심한 철사줄 마냥 튼튼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이 나를 싫어하는 걸 신경 쓰다 못해 몸과 마음이 지나치게 피폐해지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멘탈이 튼튼하다. 자존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천성덕분만은 아닐 것이다. 절대적인 경쟁 환경에서 악착같이 버텨온 경험이 가장 크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어 눈썹 휘날리며 달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그들은 당신이 노력한다면 끌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네가 해봤자 되겠어? 라는 무례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반응할 필요 없다. 그저 속으로 무시해주자.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맷집이 좋아졌을 것이다. 누가 나를 싫어하거나 말거나 대충 무시하고 신경을 끄는 습관을 들여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나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야 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신경이 쏠려서 스스로를 불행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 훈련을 해야 할까? 먼저 나를 막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류하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예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분류해보자. 안 봐도 되는 사람이라면 매우 간단하다.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너 나 싫어해 그럼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싹둑 잘라버릴 관계는 얼마 없다. 대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끔 봐야 하거나 계속 봐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다. 중요하지 않지만 가끔 봐야 하는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동문회에서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데도 같은 극끼리 밀어내듯 그냥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저 멀리서도 찌릿하게 전해져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마음으로 끊어내자.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그 편이 내 정신 건강을 위해 좋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끊어낼 뿐. 겉으로는 내비추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년에 고작 몇 번 마주치는 동문회에서 너는 내가 왜 못마땅하니 라든가 선배님을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라고 따져 묻는 순간 공식적으로 피곤한 적을 만드는 셈이다. 어쩌다 한번 마주칠 사이라면 마음속으로 아웃을 선언할지라도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고 최소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마음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되도록 안 부딪히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일 확률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에게만 이러는 경우가 아닐 것이다. 잘 살펴보면 그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멀리하고 싫어할 상대를 찾아내고 상대의 단점만을 집요하게 보며 불행에 빠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을 만들기보다 대충 앞에서 적당히 둘러대주면 내가 아닌 공격할 다른 상대를 찾아 훌훌 떠날 것이다.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봐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장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옆팀 팀장, 같은 팀 선배, 동료, 거래처 직원, 또는 일로 엮인 많은 사람들. 매일 봐야 하는데 때로는 노골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 경우에도 먼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나는 개의치 않겠어라고 의도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마음 한구석을 조금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 내가 싫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딱히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대충 무시하면 상대도 그것을 느낀다. 기분이 나쁘거나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안 그런다. 남과 겨루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래도 신경을 긁는 일이 계속된다면 정식으로 선 너무 넘네요. 지금 금 밟았어요. 라고 말해줘야 한다. 기분 나쁜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무서워하면 그것 자체의 우월감을 느끼며 즐기는 나쁜 사람이 곳곳에 있다. 그런 사람한테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단언해야 한다. 중요한 사람인 경우는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직속 상사이다. 회사에서 평가도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하고 일도 가장 긴밀히 함께 해야 하는데 나를 싫어한다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직장인의 고민 상담 중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부장이 다른 직원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만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무지하고 다들 있는 자리에서
너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아예 대놓고 말한다니까요. 또 다른 예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워킹맘인 그녀는 출산 휴가를 끝내고 출근하니 팀장이 바뀌어 있더란다. 초면에 팀장은 휴가에서 복귀한 그녀를 못마땅해하며 네 머리가 돌아가겠냐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어떻게든 자신을 잘라버리겠다 작정한 것 같다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어느 회사에서나 약간의 스타일만 다를 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다. 내 인생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직속 상사뿐이겠는가.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영향력이 큰 그들이 나를 싫어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우선 생각해 봐야 할 일은 진짜 나 싫어하는 거 맞아.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나에 대한 태도가 정말 부당한 건지, 나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착각은 직장에서 흔히 일어난다. 여러 번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박주임에게 김 과장이 질책했다. 그러자 박주임은 왜 저만 싫어하세요? 라고 했고, 김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박주임이 실수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숫자를 틀리는 걸 바로 잡는 거죠. 몇 번을 고심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원인을 깊이 찾아보자. 예를 들어 지각을 자주 하거나 업무 기한을 못 지키는 등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된다. 아주 간단한 경우다. 정 모르겠으면 객관적으로 알려줄 동료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다. 싫어할 타당한 이유가 도무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 사람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해주면 고치겠다고 담담히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인격적인 모욕을 느껴 심신이 힘들다거나 남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는 일은 멈춰달라는 등의 말을 하는 건 나의 당당한 권리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나를 싫어하는 상사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다. 면담한 사실과 그 내용을 메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부당함에도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상대를 충분히 긴장하게 만들 수 있고 부당한 처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면담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관계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시련을 겪는 과정을 나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도록 단련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다. 저런 사람을 극복하면 나는 훨씬 성숙해지겠지라며 상황을 내 쪽으로 유리하게 마음을 변주해 보자. 직장 상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에서 계속 봐야 하는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싫어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나를 좋아하게 만드느라 지나치게 애쓸 것도 없으니 여기서 설명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되 지나친 에너지를 쓰지는 말자.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과 나는 참 많이 다른가 보다 생각해보자. 힘들게 메인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놓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지혜이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라 전부. 결국에는 혼자라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인생은 각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왕이면 단조로울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인간관계를 관리한답시고 아무리 많은 만남을 가져봤자 내가 힘들고 지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휘둘리는 것이다. 자신이 휘둘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그들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고 그들의 평가에 일일비하는 것은 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잘 살아왔다고 우쭐할 일도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저 나다운 인간관계를 잘 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균형을 잡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흐트러져 있거나 헝클어진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자. 타인의 말과 평가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벼워져야 한다. 인간관계도 어쩌다 한 번씩 정리해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하는 셈이다. 비워야 채워진다. 힘들고 지쳤던 과거를 비워내야 새롭고 좋은 인연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내 자존감을 빼앗아가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정리 대상이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친구, 혹은 어떤 도전을 한다고 말하니 무시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시도 때도 없이 무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다 끊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거리를 멀리하는 방법도 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앞서 기본이 되는 것은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이다. 다양한 인생의 지혜가 진주알이라면 그것을 하나로 꿰어 예쁜 목걸이를 만드는 끈이 바로 인간관계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인간관계 처세술에 능통하더라도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작업이 더 우선이다. 그래야 관계의 기술이 내 인생을 근사하게 빛내주는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순간이 완성된다. 난이도가 너무 높은 처세술에 몰입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싹 다 정리해도 된다.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불행하게 엮여 지내는 것보다 외롭지만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나의 심신이 안정되어야 한다. 내가 행복하면 좋은 사람이 다시 하나둘 나에게 생겨날 것이다. 부디 나와 멀어질 인연들을 구분하셔서 복을 빼앗기지 말고 운을 나가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여 좋은 인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운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